논란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불편한 휴가라고 이름이 붙여졌네요. 지금 이 휴가 갈 때가 맞는가? 청와대와 대통령, 야당의 입장 하나하나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부터 살펴보시죠. 아직 휴가를 언제 간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데, 그거는 저는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휴가를 다 써야 우리 국민들도 휴가 갈 수 있다. 박수를 받았고 저희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드 4기를 조기 배치할 만큼 절박한 순간에 꼭 휴가를 갔어야 하느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입니다. 대통령은 북한 자강도 무평리에서 발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26일에 보고받았다. 28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그 새벽 사드 4기 조기 배치를 결정했는데 이미 26일에 그것도 자강도에서 쏠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일 아침에 환경평가 때문에 연내에는 사드 배치가 힘들다라고 정부가 발표했다는 건데 진해에서는 산책도 하고 그냥 푹 쉰다는 계획이다. 그리고요. 군 휴양시설로 휴가지를 잡은 이유는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보고받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최적의 장소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른정당의 대통령 휴가에 대한 논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른정당입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역대 최대 심각한 국면. 8월 위기설 어떤 조간신문에는 오늘 그렇게 썼던데 지금이 과연 휴가를 떠날 때인가? 대통령 휴가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인데요. 상황에 따라 역대 대통령들은 자주 휴가 기간 관저에 머물곤 했다. MB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휴가를 취소하고 관저에 머물곤 했었죠. 대통령의 휴가도 필요하지만 뭔가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싶다. 휴가 가는 거 맞지만 뭔가 어딘가 답답하다. 바른정당은 이렇게 밝힌 겁니다. 김재 변호사님, 대통령 휴가 갔죠? 네, 일단은 평창 들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남 진해에 가서 머물다가 이제 돌아오는 일정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사드 배치를 긴급하게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바로 휴가를 떠났다. 이 부분이 약간 좀 안 어울리는 그런 측면이 있죠. 휴가를 갔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원래 일정대로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모습이 보이는 반면 사드 배치를 이제 조속하게 결정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감정적인 결정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면 그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끝까지 밀어붙였어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의 좀 아쉬운 생각이 전 듭니다. 저는 이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겠다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그 이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했는데, 그러니까 ICBM을 북한이 발사하자마자 바로 일단은 배치하자. 그러니까 처음에도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레이더는 돌리고 2기는 배치한 상황에서 4기만 빼놓은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약간 좀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었는데 그 4기를 또 신속하게 배치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졸속이라고 할 수 있죠. 졸속적인 그런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서 또 동시에 휴가를 떠난다. 이 부분이 이제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석 전 부장님, 대통령의 휴가. 선진국들의 외국 대통령들은 수해가 나든 뭐가 나든 그냥 골프 치러 갔다가 거기서 욕먹기도 하던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휴가 때마다 번번이 무슨 사건, 국제적 사건이 있어서 휴가를 취소하고 관저에 비상대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워낙 청와대 출입 오래 하셨으니까. 이번 요 문제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야당에서는 이 시간에 과연 휴가를 갈 때인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늘 한 진보 언론의 또 칼럼을 봤더니 또 휴가 가는 거를 좀 비판할 필요는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글을 썼던데 저도 상당히 이거를 고민해봤어요. 저도 청와대 출입 기자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대통령제의 모델 국가인 미국식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있죠. 그런데 미국에 알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되면 골프 치러도 가고 하는데 미국식으로 보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이번에 진해로 가기 때문에 만일 사태에 진두지 보고를 받고 진두지휘하고 회의를
예를 들어 화상회의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서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로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북한과 대외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있고 국내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니 또 우리나라 군 이거를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군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휴가 가는 게 좀 긴장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수십 차례 실험한 미사일 발사 시험 중에서 가장 이번에 위력적이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 아니냐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휴가를 며칠 늦추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저도 뭐 휴가를 좀 늦췄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대통령의 휴가 늦추는 건 위약금이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약금이 안 나온다. 네, 그리고 일단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났던 그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인 건데 만약에 이 상황을 좀 가정해 본다라면 세월호 참사와 같이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떠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면 아닐 거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저는 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실 북한에 대한 도발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많은 저부터도 그렇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도발하다 보니까 이러한 북한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무뎌진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무뎌진 측면이라도 결과론적으로 지금 같은 엄밀한 상황 속에서는 국제사회 속에서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휴가를 떠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떠나기 전에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그리고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어떻게 북한을 제재할 것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충실하게 수행하고 떠나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얼마 전에 7월 18일 본회의에서 원래는 이 추경 문제가 타결이 되기로 했었는데 타결이 안 되고 늦춰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날 원래 해야 되는데 늦춰졌으니까 미리 비행기표는 예매해놨었고 결과론적으로 외유를 떠났던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용득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가야 되는데 이거 갖고 왜 그러냐라고 했던 26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이 26명의 국회의원한테 엄청난 문자 폭탄이 가해졌습니다. 국회의원의 책무라는 건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인데 당신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논리를 적용한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는 건데 떠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국민들, 저부터도 이분들이 비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분들이 해야 할 때 책무라는 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이고 안건이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인 건데 이걸 무시했다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국민의 최고 군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이 북핵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좀 매듭을 지어놓고 8월은 아직 길기 때문에 휴가는 조금 천천히 가셔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간단히 그냥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 이제 화면 속에 한겨레 제목이 나오고 있는데 문 대통령 예정대로 쉼표 있는 삶, 긴급 상황 대비. 뭔가 역설적이죠. 역설적이다. 쉼표 있는 삶과 긴급 상황 대비는 역설적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문 대통령이 이제 가셔서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를 제가 조금 꼼꼼히 읽어봤더니 해군 시설도 참관을 할 거고 화상회의, 긴급 화상회의 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유사시 대비 상황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스탠바이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쉼표가 있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쉼표가 있는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휴가 가신다고 얘기했으면 휴가다운 휴가를 가시는 것이 옳고 그것이 또 좋은 모범사를 만드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냥 다 정치적인 해석 다 빼고 그냥 실질적인 면만 본다 하더라도 저게 과연 휴가일까? 휴가일까? 저게 휴가 휴가일까? 아닌 휴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와대를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 발사를 성공리에 발사시키고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자기 부인 리설주를 대동하고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다음날. 그래서 자축을 하는 거죠. 우리 정말 이제 대단하다 스스로.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대통령이 막 그 관저에 갇혀서 내지는 청와대에서 막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우왕좌왕까지는 아니겠지만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오히려 아까 저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김정은 보란듯 휴가 떠난 문 대통령. 그러니까 일상심, 평정심을 유지하고 우리가 대비할 건 대비한다. 이런 차원의 메시지를 던진 거는 저는 어느 정도는 조금 점수를 줄만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휴가다운 휴가 떠나십시오. 다음에는. 휴스틸이라는 탄탄한 철강 중견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견 기업에서 사원들을 퇴사시키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두고 특정 사원에서는 화장실 앞에서 근무를 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휴스틸의 보복갑질, 과연 어떤 양태가 있는지 저희가 출력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휴스틸, 화장실 앞 근무에 이어서 복직자 해고 매뉴얼까지 2015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8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이 중 10명의 사직서가 10월에 수리됩니다. 실직한 10명 중 3명이 노동위에 부당해고다, 우리를 좀 구제해달라라는 구제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2016년 4월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직 결정을 내립니다. 이들에 대해서 복직 결정을 내리며 구사일생으로 다시 이들은 회사에 복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휴스틸이 복직자 3명 전원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시켰다는 겁니다. 복직자 3명의 책상이 바로 화장실 앞에 배치가 돼 있었더라. 화장실 앞에서 근무를 했던 A씨가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런 회사의 행동에 치가 떨리며 잠을 못 이뤘다. 물론 회사 측에선 화장실 근무는 하루뿐이었고 즉시 시정됐다, 이렇게 밝혔지만 하루냐 이틀이냐 날짜가 지금 문제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데요. 그 다음 출력물. 뿐만 아니라 복직자를 해고시키는 매뉴얼까지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공개된 복직자 관리 방안 내부 문건인데 문모모 집중 근태 관리 및 고강도 업무 지시, 일을 많이 시켜라. 근태 불량, 과실 발생 시 징계를 해라. 견책 이상, 직위 해제. 반복 수행으로 스스로 빨리 퇴직하게끔 유도해라. 반복 수행. 이걸 계속 시킨다는 거예요. 근태 관리. 어디 갔었어? 이 일 좀 해. 왜 이렇게 태도가 불량해? 징계. 어디 갔었어? 이 일 좀 많이 해. 왜 이렇게 태도가 불량해? 징계. 어디 갔었어? 이렇게 일 좀 많이 해. 계속 반복 수행한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표 내죠. 양모모 관리 방안 세부 사항. 대구 공장 부공장장으로 발령을 해라. 사무직 직원에게. 공장장 발령. 원직 복직 이행. 1차 징계. 직위 보직 해임. 법적 조치. 2차 징계. 징계 해고.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대구 공장에 이분이 발령이 되었고 1차 징계로 직위가 해정됐습니다. 이거 부장님이었는데 대기 발령되고 법적 조치. 전산 정보 유출로 경찰에 고소됐다. 실제로 플랜이 시행됐다는 거예요. 양모모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위 해제를 할 거면 정당한 그 사유를 밝혀라. 그러면 수긍하고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6개월 지났지만 회사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 회사의 인사 담당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된 문서가 아닙니다. 실무자가 만들었다가 파기한 문건입니다. 실무자의 개인 일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김재 변호사님. 네. 화장실 앞에서 근무를 시키고 악질적으로 어디 갔었어? 일 많이 해. 징계. 이거 계속 반복해서 시켜서 조기 퇴직을 요구한다. 네. 그러니까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복직이 되고 났을 때 사실은 굉장히 근로자들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입장에서는 한번 해고 무효 소송이 났기 때문에 다시 자를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소송 중에도 굉장히 이렇게 눈총을 많이 그러니까 인신 공격을 굉장히 많이 가하기는 하지만 그걸 다 견디고 다시 복직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실상 버티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저런 식으로 근데 고강도 업무 지시를 해가지고 근태불량 과실 발생 시 징계를 한다. 그래서 조기 퇴직을 유도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플랜을 짜서 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죠. 악질 중에 악질. 하지만 저는 실제로 이제 저런 해고 무효와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 회사에서는 실제로 저런 매뉴얼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휴스틸이 저렇게 좀 걸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 근로 문화가 아직도 이렇게 굉장히 후진적이고 저런 일이 아직 비일비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될 그런 이번 일을 계기로 개선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연 박사님, 이거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그렇죠. 이게 저는 그 인터넷에 보면은 기업들 소개하는欄들이 있고 청년들이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거기 휴스틸이라는 기업에 대한 소개들도 간단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군대식 문화로 신규 입사자 10명 중 7, 8명은 얼마 되지 않아서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남아져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건데 그 열심히 힘든 근무 여건 속에서도 회사를 일하는 사람들을 부당해고시켰던 거고 부당해고 나서 결과적으로 법적 투쟁을 통해 갖고선 복직한 사람들인 건데 앞서 지금 화장실 앞에 근무를 시켰다는 건 작년도의 얘기인 거거든요. 뭐 하루의 문제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거는 회사가 시킨 게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회사 측의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세간 언론에 엄청난 지탄을 받았으면 이 문제를 좀 시정하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눈에 가시라고 생각하고 휴스텝한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서 블랙리스트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회사에서 내쫓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걸 실행했다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한 집안의 가장일 것이고 이 굉장히 어찌 보면 근로 여건이 어렵다라고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회사가 이렇게 나에게 눈총을 주는 상황임에도 결국 끊임없이 남아갖고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가정문화라든지 생활환경들을 우리가 유추해보게 됐을 경우는 얼마나 이 눈물 나는 상황일지를 고려해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 부당한 근로 대우를 받고 있었던 노동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사측 입장에서는 이게 전체 회사 직원으로 봤을 때는 몇 안 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당하게 해고당해서 했던 이분들이 하는 회사를 통한 행태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 그분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진짜 몇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회사에 더 녹아 들어가고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강하게 남습니다. 예, 김우식 교수님, 이게요. 화장실 앞에 내 책상이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경우는 있어요. 좋은 경우가 있습니까? 좋은 경우가 있어요. 화장실 앞에 책상이 있는데 그게 좋으려면 화장실 딸린 내 사무실 앞에 책상이 있는 경우와 남들이 다 지나다니는 복도 화장실 앞에 책상이 그렇죠. 있는 경우는 정말 극과 극인데 화장실 앞에서 근무를 시켰고 기자가 묻자 회사 측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추측하기로는 회사 직원이 이렇게 변명한 거예요. 추측하기로는 화장실 앞에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바로 화장실 앞에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둔 거 아니냐. 정말 갑질 중에 갑질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설명하는 회사 측 관계자 이야기도 왜 그러면 바깥에 두게 했느냐는 질문에 근무수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인을 하게 했는데 그 사인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근무수칙이 한 20여 개 정도 되는데 정말 회사 측에서 마음대로 그 회사원들에 대해서 갑질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인하게 만드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당해고 됐다가 다시 복직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또 내가 너 앞에서 노예문서에 사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를 했던 건데 거부를 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밖에 있으라는 거였다는 거죠. 밖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책상을 가지고 콘센트인데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중세 봉건 시대에 있는 사실은 노예에 대한 처우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아는 친구들이나 동기들 중에도 그 공영방송 언론사에 있다가 이른바 이래 부당해고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파업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부당해고 됐다가 복직투쟁을 합니다. 그럼 복직투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면서 사실은 몸도 피폐해지고 마음도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다행히 복직투쟁에 성공해서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럼 복직 결정이 내려지면 회사가 어쩔 수 없이 복직하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복직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말로 할 수 없는 부당대우를 하게 돼 있어요. 기자인데 취재를 못 나가게 하고요. 기자인데 어디 지방에 있는 중개소에 근무를 명합니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런 공영방송의 기자에 대한 부당대우는 그래도 몇 년 버티면 사장이 바뀝니다. 바뀌면 그 문화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이건 뭡니까? 개인 사적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기업은 사장이 바뀌지도 않고 오너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이 문화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휴스턴이라고 하는 데서 정말 부당하게 해고시켜놓고 다행히 법적 판결에 의해서 복직된 사람들이 또 말로 할 수 없는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제는 해고는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복직된 사람한테 이렇게 인간적인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이 문화는 정말 문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사측이나 노측이나 해고됐다가 다시 복직됐을 때 복직된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자유스럽고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자기도 당당해야 되고 또 사측에서도 그분들을 정말 자기 공동체 한 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의 문화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용부에서 이 회사의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특별 근로 감독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근로 감독뿐만 아니라 정부 측에서 보다 더 세밀하게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